자, 이번 시간은 이제 관리 계획 중에서 5번째 주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제 출발점 자체가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부터 출발을 해야 되죠.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요,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21개 중에 하나를 정하게 됩니다.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혹은 이제 높이 제한의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용도 지역에 따라 규제가 됐던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이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도적 자체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이 용도적 위에다가 용도 지구라는 것을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또 용도적 위에다가 용도 구역 혹은 기반 시설의 설치 등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용도적 위에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개념은 뒤에서 총론할 때 논의하겠지만 다른 관리 계획보다 엄청 빠르다라고 해서 각종 절차를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 토지 위에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여기다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 자,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영역을 먼저 설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도 관리 계획의 일종이다 보니까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혹은 높이 제한의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내용하고 용도 지역에 따른 내용이 다를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주제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그러하듯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해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의무적 지정 대상적과 재량적 지정 대상적을 비교하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의무적 지정 대상적 정택 10년, 녹지 30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택지 개발지구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한편 녹지에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면적, 자, 30만 이상인 지역, 이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재량입니다. 그래서 재량의 종류는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정택 10년, 녹지 30만 들어가면 어떻다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문제를 풀어 가실 때는 지정해야 한다고요. 지정할 수 있다를 비교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 외에 바로 느낌 문제를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효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자, 작년 문제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이 주제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었고요. 자,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하고 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3년 내 수립을 해야 되고요. 3년 내 수립하지 않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 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해서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이렇게 갑니다. 뒤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되고 나서 공사 착수 3년 내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5년 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도 효력을 잃는다. 뒤에서 논의할 주제. 어찌됐든 이 파트에서 제일 간단한 주제, 그리고 지문들이 상당히 길게 구성이 됐던 사례가 지정해야 한다와 지정할 수 있다를 비교하는 게 하나의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지구 단위 계획도 수립, 변경 등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25회 때 나왔던 주제죠. 기준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또는 정한다라는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해서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광역 도시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뭐 이런 것들 다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나중에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정비법 할 때도 정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모두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구 단위 계획의 의무적 포함상 기, 건 이렇게 세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래서 일단 출발점 자체가 이거죠.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다루기 위한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게 될 것이고, 다만 계획적 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 바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라고 하는 것도 정하게 된다 해서 기, 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뒤에 디테일한 내용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단 지구 단위 계획 의무적 포함상 기, 건이라고 해서 뒤에서 논의하게 될 개념 중에 하나가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성장 관리 방안 할 때도 의무적 포함상에 기건, 약간 의미는 달라지는데 기건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의무적 포함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하고요, 실질적인 완화의 범주를 보게 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을 논하기에 앞서서 항상 토지에는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자, 용도 지역과 관련해서 크게 주상 공록 등을 도시 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도시적 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도시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는 사례가 있을 테고, 도시적 외 지역의 경우에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도시 지역에서는요,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그리고 주차 높이 제한 있고요. 마지막 주차장 설치 기준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도시적 외 지역을 보니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는데, 높이 제한이나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완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9회 때 어렵게 나왔을 때 도시 지역 외 지역에서 높이 제한, 완화 적용 이런 식의 지문들을 구성해서 틀리게 나왔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뼈대 잡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그리고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까지 이 정도가 도시 지역에서 완화의 범주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 중에서 실제 이제 시험 문제 숫자 가지고 쟁점을 삼는 것은 주차장 설치 기준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가리켜서 주차장 설치 기준 100% 완화라고 이렇게 보게 될 테고요. 자, 도시적 외 지역, 높이 제한, 주차장 등은 완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이론상 최대치 건폐율 150% 이내, 용적률 200% 이내, 도시적, 비도시적 똑같이 적용이 되게 될 주제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기부 체납을 하거나 등등등 했을 때 각종 완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완화를 해주더라도 최대 한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건폐율은 기존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의 1.5배까지, 용적률은 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나중에 건축물의 건축 같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규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규제에 따라서 어떻다, 여기에 맞춰서만 건물 짓겠다고 했을 때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잡다한 얘기가 되나요? 그래서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 자, 구역 지정되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면 기존의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용도 지역이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규제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적용을 받아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 정도고요. 아까 우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이런 주제 있었고요. 자, 똑같은 논리 구조로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고 5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은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그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문장 길이가 보시다시피 상당히 길기 때문에 아마도 출제를 한다면 바로 넣기 정도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구단 계획 관련해서 기본 한 문제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될 주제이고요. 비교적 양작고요. 뭐 시험 문제 이용화되는 것들도 거의 지금 7년 정도의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약간 난이도 있게 구성이 됐었고 나머지는 거의 규칙처럼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규칙이 완전히 보여요. 그래서 자 이제 문제 가지고 관련한 내용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30회 때 좀 이상한 문제가 나왔어요. 워낙 기초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고 말았는데요.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30회 문제 중에서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용도 지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자를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이 뭐가 된다. 요거 이제 용도 지구라는 것이 출제가 됐고 같이 묶어서 공부했던 것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관리 계획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이것은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기본서 같은 거 쭉 읽어 가시다 보면은 그냥 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자 굳이 용어의 정의를 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자, 이게 이제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얘기를 하고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시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 하나의 도시 전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소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관리 계획이 될 것이고요.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은 토지의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답은요 2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고요. 이제 뭐 말장난 해놓은 거 보면 도시 일부 관리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시가화, 조정구역 계획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있죠.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하고 어떻게 건폐율 등을 규제할 것인가 라는 것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은 뒤에서 공부하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고요. 이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학개론 얘기할 때 정책론 파트에서 간간히 구성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 단위계획이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이런 거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데 하여튼 30회 때 조금 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해서 좀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구단 계획구역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뒤 봐야 돼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지정될 수 있다 나와 있고요. 지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건폐율 완화 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한다와 지정할 수 있다. 요게 기초 중에 기초야. 그래서 일단 1번 지문은 없다니까 틀렸지. 그래서 우리가 없다라는 표현 다 틀리게 구성을 한다. 만약에 이게 있다면 옳은 표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쓰고 있다고 치면은 그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으면 다 옳은 표현. 이래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택 10년, 녹지 30만. 나머지 모르면 다 뭐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모르는 것. 주택법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지구 등 나와 있죠. 끝머리 그러면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다시 기본 외운 걸 다 확인해 봐야 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비교하는 거. 뒤에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으면 다 옳은 표현이 되게 될 테고요. 모르는 내용 나오게 되면은 자, 지금 다시 정택 10년 이게 지정할 수 있다 앞에 해서 틀리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다 앞에는 정택 10년, 녹지 30만만 없으면 옳은 표현.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정할 수 있다 앞에, 그 다음에 정책 30년, 정책 10년, 녹지 30만 있으면 틀린 표현, 이렇게 갑니다. 2번, 지구단위 계획구의 결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하나,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그러하지 않니다. 둘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입안 결정 과정,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도 입안 결정 과정. 시간들이 많이 걸릴 것처럼 보여지는데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있었고요. 자, 3번 오른편 나와 있죠. 지정될 수 있다 나와 있어. 그럼 그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어야 되죠. 그래서 없으니까 오른편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끄트머리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 있어야 되죠. 근데 없으니까 좋다.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5번 끄트머리 도자 도시지역 내에서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건표를 200% 내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해서 아까 우리 건표는 1.5배, 용적률은 2배인데 이런 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문제 포인트는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를 비교하는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요 3번 해서 다시 기본 보셔야 돼.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앞을 읽지 말고 어차피 차량적 지정 대상적을 외운 적이 없으니까 뒤만 보시는 거야.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를 먼저 구분 짓는 게 기본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거의 문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답은요 3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정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앞에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기 때문에 이 지문은 오른편 이 정도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국토계획법상 점점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끄트머리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와 있고요. 끄트머리 지정될 수 있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시장 우수가 결정한다. 그 다음에 기준 정한다 라는 표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될 수 있다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일단은 패턴 가지고 2번 하고요. 자, 5번부터 먼저 보면 지정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런 표현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앞에 뭐 없어야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어야 되죠.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으면 다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1번 지금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옳은 표현. 5번 보니까 역시 겁나 긴데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지요? 없으니까 다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나머지 1번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 계획 제한할 수 있다. 뒤에서 논의할 텐데 자, 우리가 주민은 직접 지구단위 계획 자체를 입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입안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입안의 제한이라 부를 테고 조금 이따 자세한 내용 보겠지만은 지구단위 계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등 제한할 수 있다 해서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답이 3번 지문 시장구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구수가 직접 결정한다. 원래 이제 이 관리계획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함이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서 자,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수산자원부구역 해수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안 외웠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따로 얘기 안 하면 시장구수가 위반하면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이 지구단위 계획은 속도가 겁나 빠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종 절차를 다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시장구수가 위반했을 때 시장구수가 직접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한다 나와 있죠. 자, 요거 정한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뒤를 봐야 돼. 정한다는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잖아. 이정해서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라고 해서 틀렸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해서 이게 제일 간단한 패턴 문제. 정한다 앞에 누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외울 때는 이정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문제 패턴들을 보시면 느껴야 되는 게, 자, 앞에서부터 읽다 보면 죽어요. 공부도 못하고 실력도 없으면서 읽으면서 언젠가는 외워질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시고 패턴 거꾸로 잡아내셔야 돼. 이 정한다 해서 국토부 장관 이 정한다. 근데 4번 질문, 자, 시도지사 가 정한다 이런 식의 명제라고. 은는 이가가 주어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한 반 가까이가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해야 한다라는 명제 앞에 뭐 있어야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 삼아야 되는 것이 저거 있었죠? 지금 이제 나머지는 다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얘기 나오면 따로 얘기 안 했을 때는 무조건 첫 번째 검토해야 되는 것이 지정해야 한단지 할 수 있단지를 따지는 게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갔었고,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주차장은 시골이라 보니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완화 적용할 실익이 없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자, 1번 지구단위 계획은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뭐 특별한 문제 안 되겠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지구단위 계획도 모두 관리계획으로 정하게 된다. 2번 지문 끄트머리 봐야 돼. 읽지 말고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명제 나와 있죠. 그럼 뭐 있어야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죠? 그래서 틀린 거야. 해서 답은 2번 가는 거야. 두 개의 노선 이런 걸 쳐있고 하면 안 되고요. 뒤에 지정해야 한단지, 할 수 있단지를 먼저 분석을 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읽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해서 체크를 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지문 끄트머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만 없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표현이 되게 될 것이고, 4번 지문, 자, 정한다 나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겠고요. 자, 5번 겁나 기네요. 끄트머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럼 정택 10년, 녹지 30만 있어야 되죠. 택지 개발, 그리고 10년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다?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그리고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의무하고 재량 이거 비교하는 문제들이 지문에 무조건 구성이 되는데 되게 간단해요. 그냥 지정해야 한단지 할 수 있단지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되면 딱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지금 보니까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1분 안에 소리내 읽으셔야 돼. 읽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 버리는 문제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폐율 얼마나 완화를 시킬 수가 있는가. 그래서 아까 도시적, 비도시적 불문하고 최대 1.5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각각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사유, 범주 이런 것들이 대단히 복잡하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버리시고요.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 논리구조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용적률을 최대 얼마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는가? 그냥 못 푸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 7년간 나왔던 문제 중에서 두 문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거도 뭔 소리인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따져볼 실익도 없고요. 그냥 버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거 좋다. 국토계획 구성 바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뒤에 봐야 돼. 다 읽지 말고 주차장 나와 있죠? 주차장 얼마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주차장은 얼마까지? 100%.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바로 100% 완화 적용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사연들이 겁나 많아요. 근데 이 사연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주차장이 필요 없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차량 통행 진입 금지 구간 뭐 이런 식의 예시들을 하는데 그런 걸 읽지 말고
그냥 자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 앞에서 뭐가 있어요? 주차장. 그러면 주차장은 사연들이 계속 바뀌어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26회 때 답을 자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어쩔 때 앞에 있는 사연 읽어봤자 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완화 적용과 관련해서 주차장 얼마?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검토를 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끄트머리 봐!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또 어디 있어? 유선 두 가지. 그럼 1번, 2번 지문은 그 앞에 뭐가 없어?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지요? 그러니까 둘 다 지정할 수 있다. 오른편 되게 되는 겁니다. 3번 지문 끄트머리 포함될 수 있다. 나와 있죠? 패턴 중에서 포함한다, 해당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렇게 봤었고요. 원래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읽을 수가 없다니까 하도 내용이 많아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재량적, 지정, 대상적도 종류가 많아서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책을 가지고 본다 한들 외울 수가 없는 영역이고 다만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하다 보면 포함된다, 해당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건 외울 수 없어요. 근데 그냥 포함한다 오른편, 해당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없다 틀린 편 이렇게 기계적으로 가셔야 돼. 절대 내용을 보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에 내용 계속 흔들어주면서 함정 파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끄트머리 자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근데 앞에 사연을 보니까 주차장 하면 얼마? 100%까지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26회 때는 대놓고 주차장 몇 프로까지 완화 적용하느냐 이렇게 출제했고 28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그 문제를 이제 지문 속에 녹여가지고 바로 80%에서 틀리게 뽑아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은 시장 우색의 지구단계 끄트머리 제한할 수 있다. 큰 의미 없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주제. 자, 마을 전체 이익과 관련돼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기반 시설의 설치, 경비 계량, 그리고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등 제한할 수 있다. 나중에 숫자 묻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될 텐데 일단은 여기서는 1번, 2번만 패턴 잡아내시게 되면 쉬워지고요. 3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대로 공부를 할 것 같으면 1번, 2번, 3번을 외울 수가 없어요.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3번까지 커버하게 되면 뒤에 완화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와 있죠? 완화라는 키워드 나오게 되면 자, 도시 지역에서는 건폐율 최대 1.5배, 용적률 2배, 그 다음에 나중에 높이자는 120% 이런 얘기를 따로 외워야 되는데, 그거 다 치고, 그 다음에 주차장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비교해서, 자,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은 완화 적용을 할 수 있지만, 높이 제한은 완화 적용할 수 없고, 시골에서 주차장 필요 없거든요. 자, 주차장 설치 이런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역시 자 바로 주차장도 시골에서는 완화 적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국토계획법상 도시적 외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끄트머리 완화 적용 등에 관한 설명. 이건 진짜 어려웠던 문제야. 전체 그림을 머릿속으로 외워야 돼. 읽어봐봤자 안 돼. 읽어봤자. 이미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도시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 완화 적용할 수 있고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까지도 다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도시적 외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은 완화 적용할 수 있지만 시골에서는 높이 제한이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완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뼈대 갖고 하는 거지 읽어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보니까 건폐율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답은 3번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 이게 보니까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높이 제한은 어떻다 완화 적용을 할 시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비슷한 개념으로 공부했던 것 중에 저런 거
있었습니다. 자, 용도 지구 중에서 자연 취락지구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었고요. 이 자연 취락지구 관련해서 4층 이하 방송통신시설 등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시골 단위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굳이 무슨 문제? 바로 높이 제한 등 자체가 실익이 없다. 나머지 용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어차피 봐봤자 외울 수 없어. 뼈대 잡아주셔야 돼. 자,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까지는 도시적 외지역에서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은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없다. 뼈대를 물어보는 거지. 절대 디테일한 내용 자체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두 문제 이상한 문제를 빼고는요, 그나마 제일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유형.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있어. 가서, 자, 이 120%, 높이 120% 나와 있죠? 이거는 뭐냐면, 도시 지역에서는 얼마? 높이 제한 120%. 이거 말고 되게 많은데, 시험에 낼 수 있는 명제가 하나 정도 있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 높이 제한 얼마? 12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해서 거꾸로 한번 낸다면 다음 중 도시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행위 제한의 완화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또는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 구성했을 때 비도시 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완화 적용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게 논의 포인트니까 도시 지역에서 나머지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등 외우셨거든요. 금방 외웠거니까 자, 높이 제한 도시 지역에서 이 숫자는 이 문장은 만약 이것이 도시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라고 하면 이건 옳은 표현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29회 때 문제를 거꾸로 치고 들어가게 되면 도시 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얼마? 120%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주제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요. 우리가 이제 앞에 도시군 관리계획 얘기부터 먼저 보시고 도시군 기본계획 등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